안녕하세요, 신호세입니다. 지난 5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 친구와 도쿄 여행을 다녀온 영상을 짧게 올려봅니다. 우선 참고로 30년 이상 살면서 외국이라곤 미국 한번 다녀온 제가 일본은 생애 첫 방문이며 퇴사 후 짧은 이직 기간에 우당탕탕 다녀온 영상을 올려봅니다. 첫날 화요일 인천공항에서 아침 7시 비행기를 타 나리타 공항에서 3박 4일 숙소인 신주쿠 호텔을 버스로 이용, 짐을 빠르게 내려놓고 나온 영상입니다. 함께 온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저는 뻑킨 극피입니다. 가기 전 동선 따윈 강아지한테 줘버리며 각자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서로 말하고 동의하면 같이 다녔고 하루 정도는 아예 따로 다녔습니다. 이렇게 야스오와 요네 투정글 메타로 첫날을 시작합니다. 첫날 갤럭시 어플에 찍힌 걸음수는 22,000걸음이었으며 4일 내내 평균적으로 2만 걸음씩 찍혔는데 아마도 동선 때문인지 버스 타는 건 좀 두려워서 기피해서인지 말도 아니게 걸어다녔습니다. 우선 첫날 첫 끼는 눈에 보이는 라멘집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치류라는 라멘 전문집 같았고 너무 배고팠고 어차피 하루 종일 먹을 것이라 눈에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 도착해서 먹는 나마비루와 라멘은 혼돈이 오이시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들이 전체적으로 짠 느낌이었으나 저는 한국에서도 짜게 먹는 편이라 상관없었습니다. 짜게 느껴지면 시원한 맥주 파도풀로 입속을 헹궈내면 그만이었습니다. 첫날은 쇼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인스타 360 액션캠은 숙소에 두고 나와 편하게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였습니다. 가게마다 촬영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문제였고 일본말은 애니나 여러가지 영상으로 대충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구매한 옷은 빔즈에서 흰색 샴브레이 셔츠를, 그리고 아트모스에서 친구와 뉴발란스 커스텀 티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용과 같이 해서 그렇게 키류로 달렸던 가부키초에 가봅니다. 키즈나 스시집에서 초밥을 먹었는데 체인점이기도 해서 무난하고 좋았습니다. 일본의 웬만한 초밥집에 가면 신선하고 중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뻑킨 ENFP로서 가보고 싶었던 골든거리를 친구를 쫄라서 가봤습니다. 2바퀴 정도 돌다가 한 술집에 들어가 잔술 2잔인가 총 4잔을 마셨는데 6,000엔이 나와 친구한테 미안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은 시부야 미야시타 공원에 갔습니다. 수요일 평일이라 사람들은 많이 없었으며 지나가거나 스타벅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관광객이었습니다. 솔직히 일본 가면 한국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알아본다고 하던데 진짜 바로 한눈에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 들려야 할 프래그먼트 스타벅스에서 친구는 굿즈를 샀지만 저는 그냥 뭐 때문인지 안 샀습니다. 네, 후회합니다. 그래도 스타벅스에서 좋은 기억을 가졌습니다. 거기 스타벅스 알바생이 존예 졸기였습니다. 둘째 날엔 키스, 스투시, 랄프로렌, 오모테산도 등등 다녔지만 쇼핑 위주고 산 것도 별로 없어 영상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날엔 각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호르몬동을 먹으러 치키치 시장을 갔고 친구는 긴자를 가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엔 내가 아무리 극피여도 가고 싶었던 치키지 시장의 호르몬동을 먹기 위해 새벽 6시에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시장은 워싱턴 호텔에서 오에도선을 타고 35분 만에 한 번에 갈 수 있어 첫 지하철이지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물론 지하철이 한글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잔돈이랑 지폐 계산만 잘하고 구글 지도 경로 찾기만 잘하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치키지 시장에 도착합니다. 제가 먹방 유튜브는 안 보는데 유일하게 먹방을 보는 분이 백종원 센세인데요. 특히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모든 영상을 다 봤고 중국에서는 마파두부 원조집,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호르몬동 1등이었습니다. 일본
3일 중에 제일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입맛이 없는 상태인데도 다 비우고 나왔습니다. 우선 가격은 900엔에 반숙 계란 추가해서 1000엔이었습니다. 저 때가 새벽 7시인데 뒤에 인파 보세요. 꼭 가서 드실 일이 있다면 새벽부터 가셔야 합니다. 저도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진짜 편집하는데도 또 먹고 싶네요. 백종원 센세 야빠리 사이코. 조금 더 들어가 계란도 하나 먹어줍니다. 여기도 역시나 줄이 있고 그래도 금방 먹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계란은 달짝지근하고 맛있었습니다. 역시나 위가 좁은 저는 주저앉아 오타이상과 함께 휴식을 취합니다. 츠키지 시장은 역시 현금이 많이 쓰이는 곳이라 그런지 제 뒤에 환전기도 있었습니다. 한국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5만원 정도 환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사쿠사에 다녀왔는데요. 도쿄에 있는 제일 오래된 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일이라 외국인 관광객 반, 소풍 온 학생들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11시가 될 쯤에 다리를 건너 아사히 본사를 향해 갑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사히 본사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아사히 슈퍼 드라이 맥주와 여러가지 안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방문 예정이시라면 11시 조금 전에 도착해서 앞에서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여유가 있어 1층 로비에서 쉬다가 올라갔더니 이미 좋은 자리는 다 뺏겨서 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하바라에 가줍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데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키하바라에서 모든 걸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요새 저도 유명한 애니메는 다 봅니다. 최애의 아이,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 도쿄 리벤져스 등등. 하지만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애니메이션 시대에 이치방 애니메는 야빠리 에반게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라디오 회관과 만다라케 모든 층을 돌면서 에반게리온 굿즈만 보았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아키하바라에서 제일 후회되는 일은 베어브릭 에반게리온을 못 산 게 후회가 되네요. 라디오 회관 몇 층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에바가 있는 층만 몇 번을 서성거리며 매차 심장이 도키도키했지만 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는 당연히 날씨 따윈 보지 않습니다. 아키하바라에서 비가 쏟아져 급하게 일정을 정리하고 숙소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옷을 다 빨고 샤워도 다 하고 긴자를 다녀온 친구와 마지막 고구마 소주 간담회를 조진 후 다음날 귀국하였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3박 4일로 다녀온 것도 굉장히 후회되고 플랜 따윈 짜지 않고 여기도 가봐야지 저기도 가봐야지 신나서 2만 보씩 걸었던 제가 밉네요. 이렇게 도쿄 여행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